모멘텀이 뭐야? 그냥 박스권 매매 해야 돼요? 아니 뭐가 있어야 되는데 수급을 좀 살짝 보게 되면 수급은 기관계가 좀 들어오긴 한다. 들어오고 외국인도 지금 들어오긴 하고 개인이 털리고 수급은 괜찮긴 한데 수급은 약간 들어오긴 하는데 외국인 비중도 꽤 되네. 25면 기관계도 들어오고 그러면 뭐 차트는 어느 정도 만들어 간다고 볼 수가 있긴 하겠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미래 모멘텀을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 회사의 다음 환경의 공간이 무엇이 될지를 모르겠어. 그러니까 최소 못해도 2026년 지금 4월 달이니까 4월 27일이니까 2026년에 어떤 공간으로 이 회사가 진입하게 되면은 그 공간에서 어떤 모멘텀에 의해서 이 종목의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 그거를 좀 찾아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없으면 없다고 이야기하세요. 괜히 없는데 있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없으면 없다고 이야기하고. 근데 우선 조사해 보세요. RAG로 해가지고 레그로 통해 가지고 조사해 보고 없으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면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추정할 수 있는 부분도 좀 구분해 주세요. 추정을 하는 부분과 검색돼서 사실적 근거가 있는 거하고 구분해 주시고 추정하고 사실적 근거하고는 너무 포함시키지 말고 분리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우선은 제가 궁금한 건 모멘텀이야. 왜냐 제강 쪽은 제가 잘 몰라서 제가 백그라운드 지식이 제강 쪽은 별로 없어. 우선은 산업 비즈니스 모델 관점에서. 근데 아까 전에 뭐 관세 그 좀 나아졌다는 거 그거 딱 하나 있는데. 근데 이게 그렇게까지 중요할까? 중요하긴 하겠다. 뭐 약간 반등해 줄 수 있는 부분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철강 쪽에 지금 관세가 그리고 참고로 그것 좀 이야기해 줄래요? 관세가 지금 철강 쪽에 꽤 높게 매겨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 지금 보편관세가 15%로 알고 있는데 이 철강 쪽은 제가 알기로는 25% 정도 아니에요? 25% 내지 50% 아니에요? 미국으로 들어가는 거. 그래서 지금 미국의 그 산업기술, 미국의 철강 쪽이 괜찮게 경쟁 관점으로 본다면 잘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좀 관세 그 비율 좀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이 회사의 그 미래 모멘텀이 관세에만 포커싱을 맞춰줘야 하는 건지 아니면 뭐 산업적 비즈니스 모델에 의한 수요가 더 발생될 것인지 그것도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산업적 수요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이 어디에 해당되는 거지? 그게 전후 복구에 해당되는 건가? 근데 아까 생각해봤는데 인플레이션은 아닌 것 같은데 그쪽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뭐지? 뭐 때문에 올라가야 되는 거지? 근데 없으면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괜히 또 없는데 억지로 에? 말을 만들면 안 되고 그리고 추정가 그 지금 뭐 자료 찾은 거하고 그 근거 자료는 좀 구분하고 그래서 우선은 철강 쪽에 제 백그라운드 지식이 없으니까 그것까지 좀 채워주면서 좀 정리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나머지 그 재무 쪽하고 차트 분석은 제가 하겠는데 모멘텀 분석은 제가 못하겠어. 미래 가치를 모르겠어. 뭐 거래량은 들어오긴 하는데 미래 가치를 모르겠어. 그거를 찾아야 되는데 그걸 좀 알려주세요. 근데 없으면 없다고 이야기하세요. 없는데 있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근데 이건 좋은 것 같아. GPT는 STT가 길어서 좋아. 근데 이게 간혹가다 날라갈 때가 있거든. 안 날라갔다. 근데 요새는 STT가 안정적이라서 이거 막 이야기인데 같은 프롬프트 클로드에다가 제공.
잘 요청받았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 윤곽 잡혔고 그래? 빨리 잡는다. 거기서 뭐 이런 거 쉬운 거니까. 통관 가격, 원재료 뭐 이거는 큰 그림 잡혔대. 역시 큰 그림 잘 잡네. 아 실적 좋게 나온 건 알지. 아 실적 좋게 나왔다고? 아 맞다 그건 알지. 철강 본품 232조 50% 관세가 그대로 부과되고 있다. 이번 개편에서 안 바뀌었다. 그래? 동국제강은 강간 사업이 주력이 아니고 후판으로 카타르 프로젝트에 클레드 후판을 납품했다는 점. 후판 주력이라고. 강간은 세아제강, 휴스틸. 답변이 나왔대. 한번 같이 보죠. 동국제강 비즈니스 모델 핵심 기술. 우선 후판 쪽이라고 이야기하고 창고로 짚고 넘어갈 정 강간은 동국제강 주력이 아닙니다. 사용자가 여기서 강간 분야 아니냐고 물으셨는데 부산 강간 공장은 폐쇄됐고 지금은 본강, 형강, H빈, 철근, 후판, 컬러 강판이 본업입니다. 즉 사우디 송유관, 중동 가스, 파이프라인 같은 강간 수요 모멘텀은 동국제강에 직접 안 붙습니다. 그래? 강간 대장주는 세아제강, 휴스틸, 넥스틸 쪽. 다만 후판 쪽으로는 에너지 플랜트 수요와 연결되는 고리가 있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더 좋은 거 아닌가? 카타르 NFS 프로젝트에 클레드 후판을 납품했고 항공우주용 마르텐 사이트계 STS 등 특수 용도도 대응 중. 클레드 후판은 스테인리스 탄소광 압착 2종 금속재로 고압 고내식 환경에 쓰는 고부가 제품이다. 핵심 기술 국내 최초로 친환경 에코아크 전기로 도입, 에너지 사용량 30% 절감, 온실가스 배출 감축, 컬러 강판에서는 2030년 노코팅, 노베이킹 공정으로 탄소 배출 90% 절감, 2028년까지 하이퍼 전기로 공정 연구 완료 목표. 경쟁 포지셔닝, 포스코, 현대제철과 함께 철강 빅3, 다만 셋 중 막내. 차별화 포인트는 컬러 강간 글로벌 1위와 후판 매출 비중 23%로 빅3 중 가장 높음. 232조 관세 개편 매우 쉽게. 여기에 사용자께서 자료 읽으면서 한 가지 오해하신 부분이 있어요. 먼저 정정해 드릴게요. 통관 가격이라고 한다면 아예 원재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통관 가격은 원재료 가격이 아니라 완제품 전체 가격입니다. 둘은 정반대 개념입니다. 완제품? 이거는 알겠고. 그래서 저게 좀 좋아진 건 있는 거고. 다만 결정적 한계, 사용자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 철강, 알루미늄, 구리 등은 기존 대비 관세율 변동이 없어 영향이 제한적. 즉 철강 본품, 후판, 본강, 형강, 컬러 강판 같은 동국제강 주력 제품 여전히 232조 50% 관세를 그대로 맡고 있습니다. 올해 초 25%에서 6월에 50% 인상된 게 그대로예요. 이번 개편으로 혜택을 보는 건 철강이 들어간 다른 제품이지 철강 회사 자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 기사에서는 약간 뭐 뉘앙스가 수혜를 받을 거라고 이야기한 것 같은데 수혜를 보는 건 아니고 이에서는 사용자가 알고 계셨던 관세율 정리, 한국 보편관세 15% 맞음, 철강 232조 50%, 50%가 맞고 25%는 작년 초. 하여튼간 50%. 아직까지 50%네. 동국제강의 2020년 모멘텀 사실 대 추정 구분. 사실 1분기 실적 서프라이즈. 그치?
그래서 올라간 거죠. 예, 그래서 실적이 좋게 나와가지고 26.33% 올라가네. 네, 1분기 매출이 8,572억 원. 8,500? 그러니까 이전보다는 약간 증가했다는 거지. 분기별로 보였을 때 증가했다. 뭐 엄청나게 증가한 것 같지는 않은데. 1분기에 8,572억 원, 영업이익은 214억 원? 증가긴 했다. 순이익 62억 원, 순이익 62억 원? 아, 흑자 전환했다고? 순이익이 흑자 전환됐네. 맞지? 동국제강, 그치? 적자했다가, 예. 순이익 사용자께서 올해 예상치가 다시 증가한다고 하신 게 1분기의 숫자로 찍혔다. 중국산 후판 반덤핑 관세 핵심 모멘텀 8월 본 판정에서 중국산 열연 후판의 향후 5년간 27.91에서 34.10 덤핑 방지 관세 확정. 동국제강은 후판 매출 비중이 23%에 달해 포스코 현대제철보다 상대적으로 실적 개선 폭이 클 것이라는 게 증권사 분석. 이게 동국제강의 가장 강한 펀더멘탈의 모멘텀. 여기에 의한 수혜를 보는 것 같은데. 중국산 후판 반더핑 관세. 그거에 대한 기대감. 동국제강은 후판 매출 비중이 23%에 달해 포스코 현대제철보다 상대적으로 실적 개선의 폭이 클 것 같다. 중국산 도금 컬러 강판 반덤핑 관세. 정부가 중국산 도금 컬러 강판에 22.34에서 33.67% 잠정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 9월 최종 판정 예정. 자회사 동국 CM이 직접 수혜. 후판 열연 도금 컬러로 이어지는 철강 상하 공정 보호 체계 확정. 후판 스프레드 확대. 1분기에 그래 계속적으로 뭔가 좋아진다는 이야기네. 수출 비중 판매 전략. 지난해 11% 수준이었던 수출 판매 비중을 올해 15%까지 확대 목표. 현대제철은 미국 시장 중심 철근 수출 급증. 동국제강도 후판 컬러 강판 해외 판매 확대. 증권사 컨센서스 6개월 평균 13,667원. 하나증권 14,000원. 상상이 15,000원. 그러니까 뭔가 지금 중국 요거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것 같다. 중국산 후판 반텀핑 관세 이런 걸로 인해서 뭐 수혜를 받을 것 같다. 그래서 매출이 좀 증가할 것 같다. 추정 사실 근거 약함. 중동 재건 호르무즈 우회 모멘텀. 본 결론은 동국제강에 약하다. 송유광 가스관용 강과는 동국제강 라인업이 아니다. 다만 클레드 후판이 카타르 같은 LNG 가스 플랜트에 들어간다는 점은 우회적 연결고리. 중동 에너지 인프라 재건 확장이 본격화되면 클레드 고부가 후판 수요가 늘어날 수 있음. 이건 동국제강 IR이 직접 말한 건 아니고 제 추론이다. 인플레이션 근데 이거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플랜트 쪽에는 들어가잖아. 이 제품이. 인플레이션 원자재 가격 상승 시에 동국제강의 수혜인지에 대한 사용자 본인 분석은 정확하다. 동국제강은 그쵸. 동국제강은 다운스트림 가공이라 원자재 가격 상승은 마진 압박 요인이지 수혜가 아니다. 그치. 미국 230
32조 50% 관세 풀릴 가능성. 50% 관세는 사실상 수출 말라는 것이라는 업계 반응이 있고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철강은 빠졌습니다. 단기간 풀릴 가능성은 낮다. 다만 풀린다면 그게 가장 강력한 업사이드이다. 근데 이거는 이제 관세가 언제 풀릴지 모르니까 이거는 그렇고. 2026년 동국제강 모멘텀이 뭐야? 이거는겠지. 중국산 후판 반덤핑 5년간 부과. 그러면 후판 비중 23% 비중 빅3 중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중국산 도금 컬러 강판 반덤핑 9월 최종 판정. 우선은 이제 실적은 좋아졌고 어닝 서프라이즈. 수출 비중이 15%, 11%에서 15% 확대. 고환율 채산성? 환율 수혜인가? 야, PBR이 낮은 것 같은데? 와, PBR 낮다. PBR이 0.31. 오, PBR은 되게 낮다. 잠깐만, 재무상태표는? 아, 뭐 재무상태표는 그렇게 나쁜 것 같진 않은데? 뭐 부채가 많긴 한데 원래 이런 회사들은 부채가 이 정도는 되니까. 그리고 뭐 자본의 변동 없으니까. 영업활동형 그러면 좀 줄어들긴 했는데 요거는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 제한적 리스크 미국 232조 50% 관세 그대로. 강가 모멘텀. 근데 이거는 수혜 아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용자가 찾고 계신 공간 변화에 의한 새로운 성장 모멘텀, 신사업 진출, AI 2차전지 같은 신규 전방 시장 등은 현재 검색 범위 내에서 동국제강에는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회사가 말하는 미래 비전은 2030년까지 친환경 컬러 강판, 하이퍼 전기로로 탄소 중립 쪽인데 이건 ESG 디스카운트 해소 스토리지 폭발적인 주가 모멘텀은 아니에요. 지금 이 종목의 매력은 중국 저가 공세 차단. 예. 이 종목의 매력은 중국 저가 공세 차단, 가격 결정력 회복, 후판 비중 확대, 수혜 폭 최대, 저 PBR, 그쵸? 제가 보고는 건 저 PBR인데 고배당, 배당도 좋죠? 배당도 주면 괜찮은데 배당주에다가 뭐 저 PBR이라면 즉 성장주가 아니라 턴어라운드 가치주 성격입니다. 차트가 박스권 반등이면 충분히 매매할 만하지만 신고가를 뚫고 가는 멀티플 리레이팅 스토리는 약하다. 그러니까 고점 뚫으면서 올라갈 만한 게 지금 보이지 않다는 거죠. 근데 그 아까 전에 이야기한 것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는 좀 모멘텀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래도 클레드 후판이 카타르 NFS 같은 LNG 가스 플랜트에 들어가는 점 이 부분이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지금 미국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카타르 그 LNG 플랜트가 폭격을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그거 다시 재건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거에 대한 수혜가 있지 않을까? 재건 수혜주로. 그러니까 송유관, 가스관 그쪽 말고 그쪽은 강간이라고 했으니까 그쪽 말고. 근데 후판은 알겠는데 후판이 두껍다는 거지. 후판은 알겠는데 클레드란 단어는 뭐야? 클레드 어원과 뜻 알려줘. 클레드 후판. 클레드 후판이란 뭘 얘기하는 거야? 클레드 후판. 클로드. 클레드. CL 클레드. 옷을 입힌 덮인 옷 입히다. 철갑을 두른 두 가지 다른 금속을 압착해서 한 장처럼 붙여놓은 후판. 하여튼 두껍게 만드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란 전쟁, 카타르 LNG 재건 수행. 예. 카타르 LNG 재건 모멘텀은 사용자 직관이 맞습니다. 카타르 LNG 시설은 실제로 대규모 피격, 5년 복구 필요. 이란의 공격으로 14개 LNG 생산 라인 중 2곳, 2개 GTL 시설 중 한 곳이 직접 피해 LNG 수출 용량의 17%가 손상됐으며 복구에 3년에서 5년 걸릴 것으로 전망. 즉 260억 달러짜리 시설을 다시 260억 달러요? 시설을 다시 짓거나 보수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단순 송유관, 강간이 아니라 LNG 액화 트레인 전체 재건이고 후판 클레드 후판이 핵심 자재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그치? 동국제강은 카타르 LNG 프로젝트에 이미 납품 실적이 있는 회사. 그쵸? 이 모멘텀이 있네. 그치? 동국제강은 카타르 LNG 프로젝트에 이미 납품 실적이 있는 회사. 동국제강은 카타르 NFS 프로젝트를 통해 클레드 후판 납품 실적을 쌓았으며 항공 우주 분야 마르텐 사이트계 STS 등 특수 용도도 대응. 이쪽도 한번 주목해 볼 필요 있겠다. 항공 이거 스페이스X 상장하는 게 있으니까. TMCP 공정 기반 클레드 후판도 개발을 마치고 상업 공급에 돌입. 카타르 NFS 라스라판 단지의 가스전 확장 프로젝트로 이번 피격당한 라스라판과 같은 권역입니다. 동국제강은 이미 이 프로젝트에 검증된 벤더이다. 공급자이다. 그죠? 여기서 추정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카타르 LNG 재건이 동국제강 후판 클레드 후판 수주로 이어질 가능성은 그렇지. 이 결론. 카타르 LNG 재건 동국제강 수혜는 가능성 있는 모멘텀. 사용자께서 후판이 플랜트 들어가는 점이 모멘텀이 아니냐고 짚으신 게 결과적으로 정확했어요. 제가 처음 답변할 때 강간 위주로 한정해서 본 게 좁은 시야였습니다. 그치? 그리고 또 한 가지. 근데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 이거 아까 전에 이 회사에서 뭐 항공 우주 분야 마르텐 사이트계 STS 특수 용도도 대응하고 있대잖아. 요새 그 스페이스X 상장 관련된 이슈가 있거든. 혹시 그쪽 분야에도 공급할 수 있을까? 근데 여기다 당신이 항공 우주 분야로 썼잖아. 항공 우주 분야의 그 스타쉽 있잖아. 스타쉽에도 이 동국제강에 마르텐 사이트계 STS? 근데 마르텐 사이트계 STS가 뭐야? 이거 어떤 용도야? 뭐 우주 분야인 것 같긴 한데 요거에 대한 어원과 뜻을 좀 분석해서 알려줘. 매우 쉽게, 간단하게, 너무 복잡하게 말고. 그래서 그것도 좀 매핑되지 않을까? 스펙스. 요새 스펙스가 IPO가 5월달 이후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모멘텀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카타르 LNG 그쪽하고 그리고 스페이스X 쪽으로도 엮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마르텐 사이트계 STS가 뭔지 쉽게 스페이스X 모멘텀과 엮이는지 검색. 마르텐 사이트계 STS 매우 쉽게 스테인리스 강의 약자. 녹이안 스테인리스의 약자이라고. 그냥 스테인리스 강이라고 보면 되겠네. 스테인리스 강은 결정 구조에 따라 네 가지 종류가 있다. 넘어가고. 엄청 스테인리스 강인데 뭐 엄청 단단하다는 거지.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주항공 쪽에 쓰인다는 거죠. 스페이스X IPO와 동국제강 모멘텀이 엮이는지
먼저 스페이스X IPO가 실제로 5월에 진행되는지, 아니, 그러니까 올해 진행돼. 이거 내가 확인했어. 그러니까 5월이 아니라 6월 중순쯤? 하여튼간, 그쪽. 아, 이쪽이 아니야? 결정적 스타쉽이 쓰는 강제는 오스테나 이트계 304L이지 마르텐 사이트계 STS가 아닙니다. 그럼 스타쉽이 아니야? 그럼 어디서 쓰는 거야? 설명드린 스테인레스. 그래? 이쪽은 매우 낮다고? 그럼 이쪽은 아니란 얘기네. 스페이스 X쪽 아니네. 동국제각은 카타르 NFS 납품 실적. 이쪽. 스페이스 X 모멘텀은 연결고리가 약하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스페이스 X IPO 테마로 동국제각 엮는 건 무리다. 그러면 당신이 아까 전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마르텐 사이트계 이게 우주항공 쪽에 쓰인다면서 그럼 우주항공 쪽에 어디에서 쓰이는 거야? 스타쉽 아니라고 한다면 위성 쪽에 쓰이는 거야? 아니면 어느 쪽에 쓰이는 거야? 쓰이긴 쓰이는 거야? 쓰이긴 쓰입니다. 많이 쓰여요. 로켓 본체, 스타쉽 외피가 아니라 고하층 작은 부품들. 항공기 분야, 착륙장치 부품, 항공기 구조 부품. 항공기네. 착륙장치. 착륙장치, 랜딩 기어, 엔진 마운트, 제트 엔진 안에서 회전하는 날개. 그러니까 저거 같은데? 그냥 그러면 저거는 우주항공 분야에서 그래? 위성 지지대, 로켓 엔진 지지대. 로켓 엔진 지지대? 헬리콥터 동력. 항공기, 랜딩 기어, 엔진 마운트, 우주, 위성 지지대, 로켓 엔진 마운트, 헬리콥터. 그러니까 스페이스 X는 아니란 얘기네. 물량이 너무 작다고? 물량이 너무 작다. 그러면 투자자 관점에서 스페이스X IPO 시즌에 한국 시장이 우주 테마로 들썩일 때 동국제강이 마르텐 사이트계 라인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일시적 테마 편승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건 펀더멘탈 모멘텀이 아니라 단기 테마 노이즈예요. 6월 IPO 직전 잠깐 끼었다가 IPO 끝나면 빠지는 패턴. 그러니까 메인은 아니란 펀더멘탈은 아니라는 얘기네. 그래서 지금 이 종목 진짜 이 종목 들고 가는 이유는 앞에서 정리한 중국산 후판 반덤핑 이거 좀 체크하면 될 것 같아. 후판 비중 23% 최대 수혜, 컬러 강판 반덤핑 9월. 그러니까 중국 컬러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일단 중국산 다 덤핑하면. 카타르 LNG 재건 클레드. 근데 이게 좀 의미가 있겠지. 그러니까 이 중국산 반덤핑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냥 현실적인 재료인 거고 카타르 LNG는 약간 미래 모멘텀 재료인 거고 항공 우주는 그냥 격가지로 본다. 이렇게 되면 이제 모멘텀 정리됐죠? 미래가치. 네, 그럼 모멘텀 정리는 다 끝났고 요 정도면 배경 지식 다 쌓였죠? 그리고 그러면 다시 좀 보게 되면은 근데 차트는 볼만해요. 여기서 좀 올라갔잖아. 올라갔다 여기서 한번 조정을 줄 수가 있긴 하겠죠.
조정 주고 뭐 N장 파동 주면서 플래그 정도 만들어 주면은 그때 한번 눌림목 주면 한번 주목해 볼 필요 있을 것 같고. 수급은 수급은 계속 뺐죠. 외금 뺐다가 이제 들어오는데 이제 여서 이제 좀 잘 들어오면 들어온지 좀 체크하시고. 그동안은 좀 계속 뺐다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거든. 근데 이거는 수급은 늘상 변해요. 네, 늘상 변하니까 계속 모니터링 하시면서 네,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어. 근데 재무적인 부분은 뭐 나쁘진 않으니까. 근데 약간 들쭉날쭉한 부분이 있을까? 그리고 아까 뭐 단기 모멘텀 그런 거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지금은 이제 뭐 이 종목은 아까 이야기했던 뭐 PBR이 좀 낮은 종목이니까 뭐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연기금 좀 들어오겠지. 네, 그렇습니다. 네, 동국제강 이 정도 됐죠?